이번 키워드는 꼬이는 해명입니다. 해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일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보죠. 숨진 법인카드 관련 참고인, 이 참고인을 두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이재명 해명 리스크 재발하나. 사법 리스크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긴 또 해명 리스크예요. 해명 자체가 오히려 더 이게 일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 숨진 이 참고인 관련돼서 뭐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초기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음해와 왜곡 뭐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전면 부인하다가 부인 유세 운전자 후속 보도가 있다. 이자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면은 부인 차를 운전한 거 아니다. 배우자 선행차를 운전했다. 그러니까 배우자 차는 아니고 그 앞에서 먼저 가는 차를 운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완전 부인이었거든요. 아무 관계 없다고. 이게 번복한 셈이 됐는데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이 당대표 경쟁자죠. 강훈식 후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명 때문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지난달 30일이에요. 뭐 거의 초기 반응이죠.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음은요. 강훈식 후보의 반응입니다. 어제 나온 반응이죠. 어제 이제 다 후보들이 제주도를 방문했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는 본인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하다가 배우자 차량 기사다, 선행 차량 기사다 등으로 말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속 시원하게 설명 안 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꼬이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최진정 변호사, 일단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이 설명이나 해명이? 우리가 실무상 판사나 검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진술이 변경되는 사람인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자 지금 이재명 의원, 이제 의원이시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와 같은 그 여당의 얘기는 음해이고 왜곡이다 하면서 완전히 전면적으로 부인했죠. 그러면서 뭐 정치적으로 진짜 말씀하기도 쉽지 않은 정도의 어떤 수사를 썼었는데 그러다가 후속 보도로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게 그 김혜경 그 여사의 어떤 경선 당시 운전기사로 이 그 김모 씨가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증언이 있는 보도가 나오니까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진술이 바뀌어가지고 모르는 건 아니고 그때에 이 운전을 했는 건 맞지만 직접 김혜경 여사의 차를 운전했는 것이 아니고 김혜경 여사의 차를 앞에 가는 선탑 차량에서 운전을 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운전을 했던 사람은 순순한 자원봉사자로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모르는 관계다. 이거하고 맞물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 격리를 맡았던 배모 씨가 나중에 성남시로 가면서 시장이 되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렇죠. 7급으로 채용이 됐고 이후에 경기지사로 가면서 경기도에서는 5급 비서관으로 지금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어디에 살았냐면 그 배모 씨의 소유의 집에서 살았던 것이고 인근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두 분이 결혼했는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분이었던 것이죠. 어떤 관련이 그렇죠. 결국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지사가 모른다? 오히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김혜경 여사보다는 직접적으로 본인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를 했던 경력 근무였기 때문에 배모 씨는 이 의원과는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이 의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이 분이 운전을 했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선관위에다가 자금 내역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내역에 이분이 배우자 차량 기사 활동비라고 해서 3개월에 1,500만 원, 한 달에 쉽게 말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전혀 모르고 음해다. 결국 현재로서는 지금 당 내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런 식의 해명은 의혹 해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좀
조사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자, 이재명 후보와 가까우신 김남국 의원님. 사실 처음부터 속 시원히 해명을 했으면 되는데 이게 좀 꼬인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꾸 설명할 때 보면 약간 한정적으로만 설명하고 이후 보도가 나오면 조금 더 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요. 후보자가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예. 후보자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뭐 잘 아시다시피 후보자가 특히나 뭐 대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본인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행타랑에 탑승을 했느냐, 심지어는 후보자와 같이 타고 다니는 후보자를 수행하는 그 모든 자원봉사자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 얼굴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함께 다니는 수행팀 비서실에 있는구나 라는 정도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이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월급이 얼마 지급됐다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의원실에서 이재명 후보를 돕는 분들도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보도한 이후에야 확인이 됐다.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제가 비서실에서 수행실장 역할을 하면서 인사와 관련된 거 특히나 뭐 비서실과 뭐 이재명 직접 후보를 수행하는 비서실 예. 그리고 3호를 수행하는 그 비서팀과 관련된 인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직접 뭐 관여까지는 막 하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알고 가깝게 지내는데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나 인지를 지금 못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김모 씨. 네. 아, 그전에도 몰랐다. 네, 저도 몰랐기 때문에 실물을 보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실제 알았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개연성이 높은 그러면 것이고요. 일단 이 의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는 그 김모 씨의 존재가 무슨 역할인지 몰랐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근데 이후에 보도가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상당히 어떤 역할들을 한 게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캠프 내에서 역할을 한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 도움을 받는 것이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관여를 했다라거나 예.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3호가 여기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관여해가지고 그 법인카드 사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거나 묵인했다거나 승인을 해줬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승인을 해줬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사 정도 나온 거는 이른바 먼저 개인 카드를 하고 나중에 그걸 법인카드 결제로 바꿔치기 한 것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없다라는 말씀... 것이고 심지어는 그런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고 이런 과정도 예. 전혀 누군가 몰랐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여가 없는데 마치 관여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서 이 사건 아니더라도 예. 아주 굉장한 흉악한 범죄라든가 중범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이 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수사를 받던 과정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강압 수사라든가 인권 침해라든가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마치 그게 예. 무슨 이재명 후보의 어떤 측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 마냥 이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 김남국 의원님, 겁니다. 근데 그 이 숨진 김모 씨는요, 사실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참고인 조사를 받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참고인에 대해서 그렇게 경찰의 압박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게 그래서 더더욱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다른 조국 장관 수사 사건 같은 예. 경우에도 참고인을 불러다가 멀쩡하게 뭐 직장 다니는 참고인인데 한 달 내내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예. 수사를 하는데 새벽까지 수사하고 해가지고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참고인 아니더라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그 위험성 때문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러한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예.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맞지 이재명 의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거를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엮어가지고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그러니까 지금 않은 여당 문제라고 일각의 봅니다. 시각이 이 숨진 김모 씨, 이 사망과 이재명 의원을 엮어서 지금 자꾸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최인정 변호사가 옆에서 지금 발언 기회 달라고 하셨는데 한 뭐 반론하실 거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번만 하는 게 1분 드릴게요. 네. 짧게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것은 휴대폰에 담겨 있다. 아, 지금 그 경기
경기에 있는 경찰청에서 예. 그 극단적 선택하신 분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있다고 그분의 합니다. 휴대전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대선한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내역 지금은 등등 말씀하신 이런 게 것처럼 있다는 저 또한 거죠. 어떤 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지금 김남국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결국 실체적 진실, 국민들의 의혹은 좀 예.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뭐 기다려 봐야겠죠.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수사 상황을 하나씩 좀 다룬 기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경기공사가 계약한 이 김혜경 여사 옆집. 지금 이게 됐을 때 문제가 됐었죠. 뭐 바로 나란히 문이 이어진 그 집이라고 하는데 근데 측근 배 씨가 내놨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집주인은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을 대신해서 배 씨가 내놨다. 방금 이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나온 그 배 모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 수사. 옆집 주인을 대신해 중개소에 배 씨가 내놓자 경기공사가 9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한 정황이 있다. 요거는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만 좀 나와 있거든요. 좀 더 이게 뭐 확인이나 뭔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관여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일단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경찰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보시죠. 검찰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관 1명 긴급 체포. 갑자기 왜 또 쌍방울 뭐 기업 이름이 나왔어요 여기? 여기 수원지검인데요. 뭐가 이게 수사를 한 내용이 뭔가 어디 사무실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출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관련자를 체포했다는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쌍방울 연관성 배제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윤 변호사,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 수사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쌍방울이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갑니다. 쌍용 자동차를 뭐 인수하네 할 정도로 상당히 잘 나가는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배임 횡령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약간 뭐가 문제가 되는 게 그렇죠. 발생했어요. 그것에 있어서 수원지검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봤더니만 거기에 내부 그 검찰 내에 비밀로 있어야 될 그 영장 관련 자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검찰 내부의 자료가 다른 거기에 곳에서 가 있는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6부에 대해서 수사하던 이 대해서 이 자료가 나가는 것을 파악을 하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 지금 형사 6부에 있는 수사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밀이 유출됐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받은 사람을 쌍방울에 있는 대관 업무를 하는 임원으로 특정하고 그 사람도 지금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뭐냐? 전직 검찰 수사관이었던 겁니다. 예. 결국 둘의 어떤 개인적인 커넥션에 의해 뭔가 가지고 수상한 지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료 유출된 것에 예. 대해서 압수수색했는데 나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은 지금 쌍방울의 수사기밀 배임 횡령뿐만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2018년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받은 사건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있었습니다. 1심, 2심, 3심 그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예. 어떤 그거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일을 했는데 재산에 변동이 없어요. 그 변호사 비용. 그렇죠. 그 변호사 비용을 어디서 냈냐. 그것이 쌍방울 측에서 대납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수사를 하는. 그게 지금 의혹 제기가 그렇죠. 있습니까? 의혹이 제기돼 있고 지금 그 부분이 수원지검 공수사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두 라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쌍방울의 어떤 그 배임 횡령과 결국 이재명 그 당시 지사의 선고와 관련된 변호사 대납 의혹이 두 개가 같이 가면서 이 부분도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죠. 아직은 모릅니다. 일단 뭔가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뭐 의혹 제기는 그동안 있었던 건데 이런 걸 기사로 다뤄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패널분들이 계속 손을 들고 계세요. 시간 제가 뭐 짧게라도 한 분씩 드릴 건데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소개해드리죠. 경찰 이재명 의혹 수사 속도 내고 있는 가운데 상습 도박 혐의 이재명 후보의 장남도 고소한. 이제 가족 관련 수사인 거죠. 그래서 어제 제주도에 갔던 이재명 의원이 뭐 먼지 털듯 한다. 가족까지 지금 이래서 뭐 약간 괴롭다 이런 취지의 설명 뭐 입장을 좀 내기도 했는데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김광학 소장님, 김남국 의원님 지금 손을 드셨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분 정도씩 시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선거 개입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수사가 진행된다면 지금이 전대가 치러지고 있는 장면 민주당 아닙니까?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 그런데 거죠. 뭐 다 여러 방면에서 지금 수사가 들어오고 이것들이 다 이재명 후보와 연관성을 이제 짓기 위해서 뚜렷한 혐의도 지금 나온 건 없어요. 그냥 뭐 쌍방울이다. 무슨 뭐 GH공사 뭐 이 집 관련된 것이다. 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이 선거 캠프로 활용이 됐느냐는 증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배모 씨가 뭐 그 집을 전세로 내놨다. 이거는 그 집주인하고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부부가.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배모 씨를 통해서 이제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사실은 거기서 뚜렷한 혐의는 얘기하지 않는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대 과정에서 결국에는 뭔가의 어떤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수사를 왜 그전에는 안 하고 왜 이 시점에 하느냐 이거. 벌써 대선 끝난 지가 언젠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입하는 거 아니야? 수사 자체가 지금 개입이다. 정치에. 자, 김남국 의원님. 이제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사실은 너무나 언론에서 키우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 지출 내역을 아예 통장 내역까지 해가지고 다 공개를 일일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의 변호사비를 납부를 했다. 납입한 그 사실까지 알려준 거죠. 그런데 옆에 이제 저희 최진영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이태영 변호사라고 하는 그 변호인이 사실은 차장검사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 차장검사도 엄청나게 높은 자리인데 그러나 이 사건을 맡길 때에 그 지금 나오고 있는 20여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을 대납해준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서초동 시세에 맞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더라도 차장검사 정도다라고 하면 5천에서 8천 정도가 일반적인 수십억씩 가지 않는다?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다라고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사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런 의혹에 정말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핵심 고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쌍방울에서 변호사비를 20여억 원 이상을 대납해줬다라고 한다면 무슨 대가 관계가 있거나 이재명과의 어떤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일단 압수수색해가지고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보고 뭔가를 나오면 잡아가지고 캐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김관옥 소장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정치 탄압 그리고 야당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는 어떤 그런 수사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의원 그리고 이재명 의원 측에서 반발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당내 지금 전당대 경쟁이 벌어지는데 일부 후보들은 또 지적을 하는 거죠. 이것 봐라 지금 이렇게 위험한 요인들이 등장한다. 또 이런 지적도 있어서 막 목소리가 혼재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소개해드리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입니다. 어제 출소했습니다. 만기 출소.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군요. 뭐 현역 의원, 민주당 현역 의원은 2명. 여기 보면 김종민, 강준혁 의원 마중 나왔다. 그리고요, 출소됐지만 10년간 이게 전 형을 사는 거기 때문에 10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힘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가운데요, 어제 뭐 모습이 좀 이 언론에 잡혔는데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3년 6개월간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저 김지훈 씨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자, 김광학 소장님. 이런 가운데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게 죄송합니다. 최근에 이 가석방 대상에 빠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사면 때문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근데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된다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경쟁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아닐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사면 복권이 된다면 26일 날 전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아주 결정적으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순회 경영이 그렇죠. 내일부터 지역별로 오늘부터 미리 시작이잖아요. 합니다, 지금요. 이게 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이후에 어떤 이 민주당의 구도, 역학 구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른바 친문 인사들의 결집을 그 만들 수 충분히 있다?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석방이 되면 예. 사실 정치행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석방 심사위에서 빠졌잖아요. 이건 이제 사면복권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할수 피선거권까지 다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은 피선거권이 못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게 사면복권 되면 가능한데 정치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이른바 어대명 기류에 대한 어떤 견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해줄 수 향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재명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구심력을 야당에 하나 만들어 그거를 여권에서 한다. 그렇죠. 그런 어떤 계산도 충분히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예. 우리가 8월 15일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구심력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는 뭐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